오늘은 R2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I'll be back. R200이 등장한 건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이상 한파로 영하 41도를 기록하는 등 세계 500여 곳에서 최저 기온 기록이 깨졌고, 6월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50도 가까이 치솟는 100년 만의 폭염으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7월 중국에서도 1000년 만의 폭우로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같은 달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의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역대급 폭염, 2019년 역대 가장 많은 태풍, 2020년 역대 최장 장마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도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중부지방에 물난리가 났죠. 하지만 아무래도 R200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건 지난 대선 토론 영향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하지만 여전히 R200은 여러 이름으로 잘못 불려지고 있어요. 심지어 R200이라는 종류의 가방도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을 본따 만든 가방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비슷한 발음 탓에 종종 R200이라고 잘못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R200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일단 R2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R200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즉 CDP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R200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발전 부문입니다.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미 대안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검증을 완료했고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경제성 역시 대규모 확산에 충분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설치된 전력 생산 설비의 80% 이상이 재생에너지 설비였을 정도입니다. 2019년 미국에서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R200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100%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라고 소개되는데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2050년은 R200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R200 회원사들의 평균 달성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30%인 것에 비교해보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평균적으로 2030년 R200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6개의 SK 계열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R200에 가입한 후에 아머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KB금융그룹 등이 가입하면서 한국 R200 회원사는 19개로 늘었습니다. R200에 가입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시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도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를 비롯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을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R200 회원사 중 일부는 자신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부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2018년 4월 애플의 사무실, 데이터 센터, 소매점 등
기업의 모든 활동에 소비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7월 애플은 부품 조달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 사업 활동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애플 공급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국 회사는 공급 지역 기준으로 23곳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 대표 전자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RE100 대신 CF100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CF100은 무탄소 에너지로 사용 전력 전부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으로 구글과 국제연합 유엔에너지, 유엔 산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 등이 함께 만든 캠페인입니다. CF100은 RE100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으로 RE100과 관련된 풍력, 태양광, 수력 외에도 원자력 발전과 연료전지 등을 포함하고 있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서 RE100과 CF100의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RE100의 경우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녹색 프리미엄이나 렉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량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기존 전기 사용분을 상쇄하면 RE100을 달성할 수 있죠. 반면 CF100의 지향점은 24시간 무탄소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정에너지의 조달을 인정받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사용까지 100%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탄소 배출이 없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반도체, AI 등 앞으로 미래를 이끌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매우 큰 전력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실현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을 포함하는 CF100이 우리나라에 더 맞는 옷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죠. 하지만 언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CF100의 한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RE100이든 CF100이든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가 없는 이상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플래닛 A를 위해 앞으로도 일만큼씩만 똑똑해져 보아요 우리.